지금부터 수평형 프레임 꽃다발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물을 이용을 해서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 구조물이 하나의 집을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물을 처음에 막연하게 시작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정확한 형태라든가 규모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구조물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조물이라는 것을 제작할 때에는 항상 바닥부터 그리고 최고로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 진행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 구조물 사이사이에 어떻게 꽃을 집어넣게 될 것인지까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구조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꽃다발을 제작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꽃다발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두 가지 180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줄기 부분이 사선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조물을 사용을 할 때나 구조물을 사용하지 않게 될 때라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프레임을 이용한 꽃다발을 제작을 할 경우에는 맨 바닥부터 그리고 이 바닥이 곧 180도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평형에 해당하는 형태를 우리가 구조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수평형을 제작할 거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이렇게 수평형에 해당하는 규모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십자 처리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 십자 처리라는 것은 일단 왼쪽 오른쪽의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에 따라서 수평형을 제작할 것인지 아니면 원형을 제작할 것인지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평형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제작할 거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긴 가로선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높이가 낮은 것이 나와야 되고 폭이 좁은 것이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오늘 만들려고 하는 수평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평형은 이 왼쪽 오른쪽의 가로선이 길어야 되고 그리고 높이가 낮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균형 있는 이런 뭔가가 다른 형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 적용하게 되는 비율이 황금 분할법입니다. 그러면 황금 분할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가 다른 길이의 것을 책정을 해야 되고 그것을 균형 있고 안정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긴 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 짧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긴 것과 짧은 것의 비율이 각각 8대 5대 3이라는 비율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왼쪽 오른쪽이 길어야 되고 높이가 낮아야 되고 폭이 낮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사용하게 될 비율법은 왼쪽 오른쪽이 5에 해당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거보다는 낮아야 되고 좁아야 되는 폭은 이거보다 작은 3에 해당하는 비율을 우리가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수평형의 안정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급하게 되는 이 5대 3이라는 비율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단지 이 구획으로 나누게 될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구획은 제가 5대 3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무게감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지, 5칸으로 나눈 다음에 이 5칸에 3칸 정도가 위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로 잰 듯한 길이를 가지고 5대 3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완성을 하게 됐을 경우에 재료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라든가 그리고 그 재료 안에 들어가 있는 질감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그리고 꽃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감안을 했을 때 나타나는 오와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꽃들이 어느 정도 양으로 들어갈 거에 따른 3에 해당하는 비율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평형은 왼쪽 오른쪽이 계속 길어 보여야 하는 화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길어 보인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은 왼쪽 오른쪽 끝이 하나의 덩어리로 마무리를 짓는 것보다는 선적인 재료 그리고 가볍게 보이는 재료가 왼쪽 오른쪽 끝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눈에는 더 수평형적인 개념으로 보이게 되고, 또 반면에 중앙 부분이 조금은 낮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이 폭이 조금은 좁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가느다란 재료보다는 조금은 무겁고 그리고 면적인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시각적으로 낮아 보이고 폭이 좁아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가운데 있는 부분은 크고 우리가 무거워 보이는 재료가 들어간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왼쪽 오른쪽 끝으로 가게 되는 것은 시각적으로 그 무게 자체가 가벼워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5대 3이라는 비율이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구조물을 제작한다라든가 아니면 꽃을 사용을 할 때 그 종합적인 무게감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에 가는 게 가벼울 것이고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길이상으로 왼쪽 오른쪽을 좀 더 길게 제작을 하게 되고, 이 높이 부분을 우리는 조금은 더 낮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구조물을 제작을 해서 구조물 안에 꽃까지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 눈에는 비율적으로 5대 3이라는 비율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센티미터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 높이보다는 이 가로 세로의 이 길이가 엄청나게 많이 길어 보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조물을 제작을 하게 될 텐데, 이때 구조물을 제작을 할 때 항상 바닥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 180도를 만들기 위한 가로와 그리고 폭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수평형을 제작할 거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은 이렇게 길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길이에 맞춰서 약 3에 해당하는 길이와 무게감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길이를 다르게 자른 다음에 먼저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정중앙에 십자 구조물을 제작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곧 꽃다발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닥에 해당하는 180도 부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구조물을 만들 때 사용하게 될 것도 이 케이블 타일을 이용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십자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중간에 케이블 타일로 한번 고정을 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이 케이블 타일 사용하시고 나서 반드시 이 줄기 부분은 아주 짧게 잘라 주시고, 이 케이블 타일을 한 번만 묶게 되시면은 이 구조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조물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계획된 형태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격자 무늬하게 이렇게 십자 형태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데, 이때는 케이블 타일을 한 번만 묶으시게 되면 움직이지만은 얘를 격자로 한 번 더 고정을 시켜 주시게 되면은 이 십자 형태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케이블 타일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십자 문양이 나와 있고,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도 반드시 내가 수평형을 제작할 거라는 것을 제시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수평형은 왼쪽 오른쪽으로만 계속 진행되는 화형으로 들어가고 앞면과 뒷면으로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화형입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평형을 응용적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우리가 변형을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오늘은 수평형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왼쪽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끝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그리고 앞면과 뒷면은 우리가 막힌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들 때 앞면과 뒷면에 또 한 번의 지지대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왼쪽 오른쪽의 길이가 각각 다르게 진행이 되면서 연약한 재료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끝없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 중앙에 있는 길이랑 똑같은 길이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길이 차이가 나게끔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 구조물을 만드시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가운데 있는 부분과 그리고 가장자리 부분에 이렇게 굵고 조금은 직선적인 재료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도 중앙 부분을 갖다가 십자로 고정을 시킨 것처럼 여기 앞면과 그리고 이 뒷면도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고정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 길이가 같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금씩 길이 차이가 나게끔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것이, 내가 앞으로 왼쪽 오른쪽 끝부분은 똑같은 길이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길이로 진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도 한 번만 고정시키지 마시고 반드시 교차로 하셔가지고 2번 정도 고정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닥 부분이 가운데 십자를 기준으로 해서 앞면과 뒷면으로 이런 식으로 기찻길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 부분이 바닥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위로 올라오는 입체적인 구조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부분에 십자 형태로 바닥에 대략적인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한 구조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방향으로 구조물을 제작할 건지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 끝과 앞면과 그 다음에 뒷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길이를 약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고, 이렇게 제작이 된 상태에서는 지금 이 폭만큼 우리가 높이를 만들게 될 것이고, 이 높이를 입체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때 입체적으로 만드실 때는 반드시 중간중간에 우리가 크고 작은, 쉽게 말하면 대가치적인 재료와 중가치적인 재료와 소가치적인 재료가 중간중간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불규칙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쌓아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구조물을 만들면서 위로 올라갈 때에는 앞면과 이 뒷면으로는 절대 더 이상은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왼쪽과 오른쪽은 계속 길이 조절하면서 나가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구조물을 쌓으실 때는 반드시 똑같이 폭이 올라가야 되고, 또 왼쪽과 오른쪽도 수평형에 해당하는 이 면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가운데 있는 부분이 너무 함몰되어 보인다라든가, 또 반대로 가운데가 너무 위로 올라가 보이고 왼쪽 오른쪽이 낮아 보인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완성은 됐을 때 수평형적인 느낌이 나게끔 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위로 올라오는 그 입체 구조를 만들게 될 텐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이렇게 180도 각도로만 계속 올라오면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얘는 튼튼한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예를 들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약한 구조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조물은 무조건 튼튼하게 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180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평행형을 했을 때 수평형 그래프 상에서 수평형에 해당하는 그 각도를 모두 이용을 하시면서 이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평형은 중앙에서부터 무조건 시작한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서부터 여기 폭을 모두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물의 시작은 사실 이때는 뭐 중앙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앞면 뒤쪽에서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건데, 시작은 가장자리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물이 만들어질 때에는 반드시 이 모든 면을 이용을 하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는 한쪽 방향으로만 무조건 가는 것보다는
한쪽 방향에서 왔으면은 또 반대쪽 방향에서, 그리고 이때는 그냥 한쪽 부분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반대 방향에서 간다라는 것은 얘를 조금씩 높이기 위함이고 내가 이제 폭을 만들기 위함이고, 이때는 이 폭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갑자기 높은 각도를 이용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구조물이 튼튼하게 제작이 되지 않고 조금 올렸다고 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수평형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쉽게 무너지는 집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굵은 것과 가는 것, 그리고 유연한 줄기와 그 다음에 조금은 약한 거, 가는 거, 이런 재료들을 골고루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더 자연스러운 각도의 그 형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앞면이 어느 정도 폭이 나오게 됐고, 그 다음으로는 건너편, 그래서 반대 방향까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수평형이 나오게끔 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건너편으로 가서 앞면과 거의 유사한 밀집도를 가지고 있는 구조물과 그리고 높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닥에서 만들어낸 이 전체 폭을 모두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조물을 만들어야지만이 오늘 만드시려고 하는 수평형을 균형 있게 그리고 균일한 평면적인 느낌이 나게끔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또 수평형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반대편에서 또 한 번의 굵은 느낌과 그리고 가는 느낌의 선이 같이 가지고 있는 이 곱슬버드를 이용을 해서 반대편에서 또 수평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때는 구조물을 중간중간에 모두 다 서로 연결시켜 주실 필요는 없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굵은 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기만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만들어진 걸 보게 되면은 여기가 조금은 밀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는 약간의 우리가 수평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밀집도적인 부분이 가운데에 있는 부분과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때는 항상 무조건 중앙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만드시면서도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오른쪽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은 굵은 선들이 많고 그리고 가는 선들이 부족한 데다가 그리고 조금은 밀집도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진행을 하면서 좀 가는 선과 밀집도를 어느 정도 나타나면서 진행을 해야지만이 전체적으로 대칭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 부분에 너무 굵은 라인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조금은 가라앉는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가는 선이라든가 조금은 약간은 굵은 선을 이용을 해서 폭이라든가 그리고 밀집도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반면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너무 가는 선들로만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반대편에 있는 중앙 부분과 이 오른쪽 편에 있는 이 밀집도와 조금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은 굵은 선들을 이용을 해서 서로 전체적으로 균형 있고, 그리고 이때 균형 있는다라는 것은 밀집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식물이 갖고 있는 이 굵기, 이 모든 것들을 모두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십자 처리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수평형을 만들겠다라는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앞면과 뒷면에 또 다른 길이에 고정을 시켰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수평형에 해당하는 그 모든 각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어느 정도의 길이가 나올 것이고 이 길이에 맞춰서 높이와 폭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평형 프레임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만들게 될 텐데, 우리가 보통 대칭형 중에서도
그 대칭형이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앞면과 뒷면이 거의 유사한 길이로 가는 구조물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 손잡이를 그 십자 부분에 딱 맞춰서 구조물을 이 손잡이를 만들어주면 되지만은 이 수평형 프레임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이 길고 그리고 앞면과 이 뒷면이 조금은 짧은 길이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은 무게적으로 봤을 때 왼쪽 오른쪽의 무게가 조금 더 나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손잡이 부분을 딱 십자 부분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손잡이 부분을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높은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한번 고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중간에서 한번 고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에서 한번 고정을 시키면서 손잡이 부분을 보통 2번 또는 3번 정도 여러분들이 고정을 시키시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내가 구조물의 어떤 무게적인 부분에 내 균형을 맞출 수가 있고 이때 우리가 항상 꽃다발은 우리가 구조물을 제작을 할 때나 구조물을 이용하지 않거나 반드시 이렇게 수직적으로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손잡이를 맨 밑부분이 아니라 위에까지 고정을 시켜나가면서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꽃을 넣을 때에는 중앙에서부터 흔들거리지 않고 뭐 한쪽으로 기운다라든가 이렇게 무게적인 것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꽃을 넣어가면서 수평형 꽃다발을 완성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꽃다발에는 반드시 대중소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평형 꽃다발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부분이 강한 대가치 범위가 될 거고 이 대가치 범위를 넘어선 바로 옆에 부분이 중가치 범위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맨 가장자리 부분이 소가치 범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구조물을 제작을 할 때 왼쪽과 오른쪽 끝부분에 연약하고 유연한 가냘픈 소가치적인 재료가 갈 것을 예상을 해서 조금은 길이적인 부분을 그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비율을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대가치 부분을 잡게 되는데 왼쪽 오른쪽은 조금 가냘프고 선적인 재료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중앙 부분은 조금은 납작해 보이고 낮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야지만이 우리 눈에 더 시각적으로 수평형이 보이기 때문에 이 오늘 같은 경우는 가운데 대가치 재료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면적인 소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에 들어가게 되는 면적인 재료가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모든 꽃다발은 중앙에서부터 들어가게 되고 이 중앙에서부터 들어갈 때에는 일단 꽃이 갖고 있는 그 방향을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이 줄기 자체가 중앙 부분에 해당하는 꽃을 지금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일단 줄기가 사선이 아닌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사선 처리를 한다라는 것은 꽃이 어느 정도의 양이 나갔을 때 우리가 사선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중앙 부분으로만 꽃이 들어가는 대가치 범위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사선이라는 부분은 나오지는 않지만은 일단 꽃들이 골고루 이 구조물에 맞춰서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 그리고 이 구조물과 꽃이 서로가 어울리게끔 보여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구조물 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조물 사이사이를 갖다가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물이 만약에 구조물 위로만 내가 꽃을 얹을 개념이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구조물을 만들었을 것인데 이번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사이사이에 이 구조물과 꽃이 서로가 연결감 있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구조물을 제작했기 때문에 이 꽃도 윗부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밑에 있는 부분까지 모두 이용을 해서 높낮이가 있게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물에 맞춰가지고 꽃을 지금 대가치 범위를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같이 범위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어느 정도 가는 방향까지 해서 지금 중가치 범위까지 진행을 하기 위해서 높낮이 있게끔 크고 작은 꽃들을 모두 이용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중앙 부분에만 꽃을 넣었을 경우에는 줄기가 일단 일직선으로 가게 되지만 지금부터는 중가치 범위까지 꽃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지금 꽃다발을 만들 때 줄기 부분이 반드시 사선이 나와야 되는 부분까지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조물은 사실 원형 프레임과 다르게 원형 프레임처럼 여러 번 이렇게 돌려가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왼쪽 오른쪽이 워낙 길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돌리는 작업을 보통 2번 정도, 이 3번, 많게는 3번까지 해서 이 구조물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수평형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은 길지만은 사실은 앞면과 이 뒷면까지 해서 이 폭은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꽃다발을 잡을 때 이 왼쪽 오른쪽 잡아가면서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돌리지 않고라도 2번에서 3번 정도만 잡더라도 우리가 이제 꽃다발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꽃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이 구조물이 그냥 하나의 지지대 역할이 아니라 구조물과 꽃이 같이 어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이 구조물 사이사이에 우리가 높고 낮게 이렇게 구조물을 제작한 것처럼 이 꽃도 이 구조물과 같이 깊게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약간 높게 올라오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잡으시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대가치 범위와 그 다음에 중가치 범위와 그 다음에 소가치 범위라고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재료를 선택을 할 때에는 이 강한 거, 중간 거, 약한 거를 모두 선택을 하게 되지만은 이거에다가 꽃을 집어넣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해서 짓는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감 있게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앙 부분에 강한 이미지가 나게끔 크고 면적인 재료를 이용해서 잡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중가치 부분과 소가치 부분까지 연결이 되게끔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물론 중앙 부분에 강한 소재가 가는 것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한 소재들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부분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재료를 사용하실 때에는 강한 것과 약한 것과 그리고 중간 느낌이 나는 것들을 골고루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채워졌으면은 이 중간 부분과 가장자리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 부분에 꽃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조물이 왼쪽 오른쪽 끝까지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운데 있는 부분 강한 거,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게 되면은 꽃들이 점점 이제 가장자리로 갈수록 조금은 뾰족하고, 그렇지만은 그 뾰족한 꽃들도 약간 강중약을 나타내면서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 그 수평형의 시선이 중앙에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양 가장자리에도 가게끔 지금 꽃을 배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조물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물을 만들고 나서 마무리를 지을 때에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벽돌로 마무리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구조물은 반드시 꽃을 가지고 한 송이를 넣든 두 송이를 넣든 같이 마무리를 처리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 부분은 조금은 강해 보이고 연약한 재료를 썼다면 지금 이제 가장자리 부분은 약간 선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의 몽우리가 조금 작은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부분에만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모두 갈 수 있게끔 강중약을 나타내면서 꽃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조물이 우리가 완성을 했을 때 보시게 되면은
시작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조물을 이용한 꽃다발이 됐든 꽃꽂이가 됐든 반드시 어떤 계획하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신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든지 이 비율적인 것은 우리가 안정적인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 초급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애매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아마도 비율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오른쪽이 점점 길어지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을 이렇게 조금은 무겁고 면적인 재료로 마무리를 하면서 비율적으로 5대3이라는 비율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높아 보이지도 않고 넓어 보이지도 않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평적인 개념으로 구조물을 완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수평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작품화 시키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장식을 할 때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오늘처럼 꽃다발로도 우리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단상 장식을 할 때 예전에는 낮은 삼각형을 위주로 단상 장식을 했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슷한 높이에 우리가 꽃을 높낮이만 살짝씩 두면서 무게적인 부분을 왼쪽 오른쪽까지 시선이 갈 수 있는 수평형적인 단상 꽃꽂이를 많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도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평형 꽃다발을 만들어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평형이라는 것이 어떤 이미지인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수평형 프레임 꽃다발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